자, 지문 분석 해볼게요. 자, 기울어진 생각의 축 편견입니다. 낯선 언어, 나와 다른 생김새, 흔히 볼 수 없는 옷차림, 처음 보는 음식 등 익숙하지 않은 대상 마주쳤을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한 번쯤 쳐다보게 된다. 익숙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다름을 인식하는 것, 편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편견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도 없이 특정 집단이나 그 집단 구성원들에 대해 지닌 치우친 생각, 태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밑바탕이 된다. 자, 가장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건 편견이 되겠죠, 편견. 그죠? 편견이라는 거. 자, 그리고 소주제문이 될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도 없이 특정 집단이나 그 집단 구성원들의 지닌 치우친 생각, 태도. 이러면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편견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죠. 반복되는 단어들. 그리고 얘처럼 작은 따옴표 있는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은 비문학 지문 분석할 때 아주 쉽게 먼저 찾아볼 수 있는 핵심어들이 되겠지요. 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편견이라는 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나 교사,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태도나 미디어 등으로부터 학습되는 것이다. 첫 번째 줄 딱 보니까 편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태도, 미디어들로부터 학습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편견의 특징? 편견의 특징이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보니까 편견의 대상은 어떤 집단도 될 수 있지만 특히나 두 번째 특징이 나와 있다. 인원이 적거나 인종, 성별, 연령, 장애 등과 같은 눈에 띄는 특징을 지닌 대상이 되기가 쉽더라. 자, 편견의 두 번째 특징이 되겠네. 편견의 특징 2번. 편견이 생기면 편견이 일단 생기게 되면 자, 세 번째 특징이 나와있네. 그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란 게 쉽게 바뀌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편견의 특징 그 세 번째가 되겠네. 편견의 특징. 자, 그러면 이 문단은 편견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편견의 일반적 특징 합시다. 편견이라는 게 친구, 주변 사람들, 태도, 미디어 이걸로 학습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인원이 적거나 인종, 성별, 연령, 장애, 눈에 띄는 특징을 지닌 집단이 대상이 되는 거. 눈에 잘 띄는 경우에. 세 번째, 일단 생기면 부정적 인식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 그게 지속되다. 계속 가는 경향을 보이더라. 특히나 어떤 특성이냐? 딴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보다는 부정적인 게 오래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단을 봅시다. 편견이 일어나는 원인 크게 5가지를 들 수 있대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중심 문장이 되겠네. 이 문단 자체를 다 얘기할 수 있는 중심 문장이 될 것 같아요. 자, 편견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 할까? 여러 가지 원인. 5가지나 된대. 자, 첫 번째는 집단을 내 편과 다른 편으로 나누어 자신이 속한 집단은 호의적으로 아주 좋게 생각해주고 평가하고 다른 편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편가르기에 의해서 편견이라는 게 생기더라. 편견의 원인이죠. 편가르기. 첫 번째 원인이 편견의 원인. 편견이 왜 생기냐? 첫 번째, 편가르기 때문에 생기더라. 자, 두 번째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지역이나 국가의 사이에 정치, 경제적으로 갈등할 때 편견이 생기더라. 자, 두 번째, 한정 자원, 정해진 딱 일정 정도만 있는 자원이 있을 때 갈등할 때 편견이 생기더라. 그래서 두 번째 편견의 원인, 한정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한정자원. 그거 가지고 정치, 경제적으로 싸울 때, 갈등할 때 원인이 되더라. 자, 세 번째는 사회생활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욕구 불만이 생길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애꿎은 희생양을 찾는 과정에서 편견이 생기더라. 세 번째 뭐다고요? 내 맘대로 안 돼. 그래서 욕구 불만이 생겼어.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애꿎은 희생양 찾는 과정에서 편견이라는 게 생긴대요. 자, 사회생활이 뜻대로 욕구 불만 있을 때 희생양 찾으면서 생긴대요. 그래서 원인 세 번째가 되겠네요. 편견의 원인 세 번째. 네 번째는 내 신념이 지나치게 강하고 권위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 네 번째 원인이 나왔네. 내가 내 고집이 너무 세.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 말만이 무조건 맞아. 다른 사람의 의견 인정해주지 않아. 이럴 때 편견이 생긴다는 거죠. 편견의 원인 그 네 번째가 되겠네요. 자, 다섯 번째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문화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동조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회 문화에 나하고 맞춰려고 함께 같은 거야. 이 사람도 내가 속한 사회나 문화에서는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나하고 닮아가는 거 같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속한 집안 가치 체계를 습득함으로써 편견이도 생기기도 한대요. 그래서 사회 문화에 자신의 의식은 동조화 과정, 그리고 갖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가치 체계의 습득을 통해서 편견이 생긴다 하면서 다섯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네. 원인이 무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첫 번째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자원이 한정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할 때 생길 수 있고, 세 번째는 내 맘대로 안 돼. 그래서 욕구 불면 생기니까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나보다 약한 사람 혹은 뭐 애꿎은 설명 관련 없는 사람한테
너 나 대신 당해봐라 하는 희생양 찾는 과정에서 생긴다는 거고, 네 번째는 내가 지나친 신념이 너무 강해. 고집도 세고 무조건 내 말이 맞아. 내가 너 나이가 많으니까 너는 아랫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러면서 권위주의적인 성격 가졌을 때도 편견이 생긴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교 사회이다 보니까 뭐 어른들 말씀에 함부로 뭐 말대꾸 하지 않는 거, 그거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조와 혹은 관습법 이런 것 때문에 그대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래 그건 맞는 거지, 거기서 어긋나면 예의가 없네, 버릇이 없네 이러면서 편견이 생긴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봅시다. 편견은 대상 집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대적 태도, 행위 표출을 하는 것으로 이어져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대요. 아, 편견이 뭐가 문제냐? 편견 가진 거 그냥 부정적 인식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편견을 가지고 그냥 아주 넌 나의 적이야 하고 그걸 또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행위를 표출하면서 뭐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심각한 사회 문제의 유발, 정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딴 거 없다. 첫 번째는 우선 다름을 받아들여라. 다름을. 너그럽고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한다. 편견 갖고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과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공동목표 달성에서 접촉하는 기회를 늘려라. 일단은 편견 가지지 마. 왜? 쟤는 나랑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혹은 뭐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고 인종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다른 거지 틀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를 수 있어, 이것부터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왕이면 구성원들과 함께 어떤 자격으로 네가 내 위에 있고 내가 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한 자격으로 우리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거 한번 해볼까? 우리 반 이번 뭐 체육대회 뭐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접촉하는 기회 늘려주는 게 좋겠죠. 이게 상대 집단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친밀감도 형성할 수 있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편견 해소를 할 수 있게 하더라라는 거죠. 얘는 어떻게 보면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죠? 효과. 편견이 해소한 후의 효과. 자, 참.